네, 현재 양대 지수가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코스피에서는 배터리와 금융, 또 코스닥에서는 배터리주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띄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주, 삼성전자의 낙폭 축소도 일어나고 있는 구간인데요. 자, 10월의 첫 거래일, 오늘장 양대 시장에서의 특징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인데요. 이스타코가 이 시각 현재 18%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 교육사업 등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장중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탄력이 둔화되면서 18%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KC그린홀딩스, KC코트렐 8에서 10%의 상승, 하이트론이 다시 한번 8%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박림이 6% 오름세를 펼치면서 3,345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 가운데서 오늘장 일동제약이 4%의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광산업과 일정실업 4%, NC소프트가 4% 넘게까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20만 원 선 부근까지 육박하고 있는데요. NC소프트의 MMORPG 게임 스로넨 리버티, TL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매출 1위에 올랐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또 지난 30일에는 리니지 IP 신작 저니 오브 모나크 사전 예약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NC소프트의 주가 상승세 눈에 띄고 있고요. SKC도 4% 넘게까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IT, 배터리 모두 이 두 가지 영역을 하고 있는 SKC 주가 14만 9,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시면 한온시스템이 8%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3,910원 선에 주가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쪽으로 인수가 되는데 이번에 6천억 원의 자금을 한국타이어 대상으로 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시행하게 되면서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한국타이어로부터 수요를 받게 됩니다. 캐즘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을 대응하고 재무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실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매출 외형은 좀 커지고 있는데 수익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가는 일단 8%의 하락 나타나고 있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형지엘리트, 한국가스공사, SG글로벌, 만호제강 같은 종목들 6% 이상의 하락을 띄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받던 형지엘리트의 하락세, 그리고 또 대왕고래 관련주의 하락도 나오고 있고요. 삼양식품이 6%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51만 원 선도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121선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선은 좀 지지를 해왔던 이평선입니다. 어떻게 주가가 앞으로는 또 이어지게 될지 살펴보시고요. KCTC, 진원생명과학, BH,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들 5% 넘게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김영일 전문가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오늘 어떤 특징주를 잡아볼까요? 전략 세워볼 종목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어제 또 이제 쉬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편하게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쉬는 날 동안에 또 이제 중동에서 계속해서 이 전운에 대한 이야기들이 감돌았기 때문에 마냥 또 편하게 쉴 수만은 없었던 그런 이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계속해서 이제 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서로 이제 이 미사일 타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거 조금 더 이제 이 전쟁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커졌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또 약간의 이제 이 조정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퐁당퐁당으로 또 이제 쉬는 날이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어제 그리고 내일 쉬는 날이고 그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까지 시장이 이제 박스권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 박스권 내에서 어느 정도 또 추가적으로 다음 주까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또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정에 대한 부분은 무언가 이제 큰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찌됐든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이제 높아지실 것 같아요. 월요일 날에도 스페코 같은 이러한
흔히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산 중에서도 약간은 이제 덩치가 좀 작으면서 완전하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움직였었죠. 그러면서 오늘까지 탄력이 나오다가 물량이 좀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현대로템이나 혹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그 다음에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그러니까 실적을 동반한 방산주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워낙에 전쟁 분위기가 계속해서 격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북한 쪽에서 또 이제 오물풍선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방산 쪽에 대한 관심도는 뭐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일전에도 한번 방산 쪽은 언급을 드렸었지만 눌리는 구간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눌린 구간이 충분히 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오늘의 접근은 약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57,000원까지 완전하게 또 신고가를 썼다가 약간은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있는데, 오늘 LIG 넥슨이 약간은 탄력이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무언가 힘을 받아준다라기보다는 오늘 그냥 중동 전쟁 이슈 나왔네, 그냥 짧게 한번 반응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른 쪽 봐야지라고 이제 또 물량이 움직여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동 전쟁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방산주 쪽에 그렇게 시장의 관심도가 크게 넘어가는 것까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금 더 눌리는 구간에 기다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아무래도 관심도가 높아질 만한 그러한 뭐 업황, 뭐 시황, 뭐 글로벌적인 상황,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도는 크지 않으니까 저는 조금 더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오늘도 대형주 쪽에서는 2차전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시장이 약간의 이제 또 조정이 나오다가 어느 정도 뭐 올라와주고 있고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뭐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과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뭐 상당히 또 이제 좋은 역할을 해주는데, 저번 주에 강조드렸던,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도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가격적인 분기점이 있고 이 가격 분기점에 대해서 소화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 2차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모두 다 가격 분기점에서 움직이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후반대, 뭐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 약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2,000원에서 93,000원 정도가 되겠죠. 이 매물 구간을 소화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정말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어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오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너무 또 이제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다음 주까지 시장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다시 한번 또 반등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결론적으로 주도주가 또 어디가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가 주도주가 되기에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의 가능성은 현재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가 가장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고 현재 이러한 흐름을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물량이 조금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을 소화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최근에 바닥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현재 구간 소화해주는 거 계속해서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는 어찌됐든 퐁당퐁당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수요일 연휴까지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움직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주도주가 과연 이제 2차 전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제약바이오가 될 것인가, 그 외에 다른 개별주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또 주도주 양상이 확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야를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적극적으로 매매한다라기보다는 차분하게 준비를 하면서 다음 주 지나가면 또 이제 12월 말까지 연휴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준비하는 한 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주도주가 어디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전략을 꾸려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다음 주에 이제 4분기에
드러날 그 주도주에 대해서 그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다음 주쯤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면서 지금 보시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가격 분기점에 있는 배터리주나 제약 바이오주의 움직임 그 외의 종목군들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방산주는 이슈의 중량감 대비해서는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오늘장의 코스닥의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알파녹스 상한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T사이언티픽 상한가입니다. 1133원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의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한가 들어갔었던 T사이언티픽, 이 빗썸의 미국 나스닥 입성 가능성 때문입니다. 지난 30일에 열렸던 빗썸의 임시 주총에서 미국 나스닥 상장 검토하고 있냐라는 주주의 질문에 따라서 미국과 한국 모두 고려하고 있다, 준비는 다 하고 있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나스닥의 상장 에 대한 그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해서 빗썸이 IPO 추진하고 있는데요. T사이언티픽뿐 아니라 위지트 같은 종목들 빗썸 관련주의 강세 오늘장 나오고 있고요. DGP도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셀로메드와 휴림네트워크스 각각 26%와 20%의 강세에 뛰고 있고요. 다음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보시면 오늘장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 맥스트가 18%까지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6거래일 연속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타 쪽에서 오라이언 시제품을 공개하면서 AR 관련한 기대감 나오게 되자 이 맥스트 같은 종목들은 지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또 한일 단조가 11%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방산주의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콤이 15%, 노건 C&I가 13%, 위지트 11%, 빗썸 관련주의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어서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으로 낙폭을 줄여놓은 상태고요. 한국테크놀로지가 37%의 하락을, 제닉스와 JLK, 아이패밀리 SC, 한울 소재과학 같은 종목들 7% 조정받고 있는데요. 화장품주 아이패밀리 SC가 7%까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JLK는 오늘 미국 쪽에 FDA 승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뇌졸중 진단 AI 제품 JLK-LVO라는 그 제품이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차익 실현 매물을 받으면서 7%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JLK 쪽에서는 3개의 솔루션을 추가로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총 6개 솔루션 FDA 인허가 신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소식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가는 일단 조정을 받고 있고요. 향후 추이 지켜보시죠. 다음 보시면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구경 GNM이 6.7%, 엑스큐어, 코스메카 코리아, 아이언 디바이스, 젠백스까지 5%에서 6%의 하락을 띠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의 특징주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뉴프렉스인데 일단은 지금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메타에서 뭐 젠슨왕이 극찬한 꿈의 안경이 출시가 됐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약간은 이제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살짝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주 쪽으로 일시적으로 또 수급이 살짝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움직인다라든지 혹은 뭐 최근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뭐 맥스트나 자이언트 스텝이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도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수급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고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저가에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가게 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주도주 쪽에서 살짝의 수급이 빠지는데 뉴프렉스 같은 이러한 이제 또 메타버스 쪽에 수급이 들어가는구나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메타버스 쪽은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지만 사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군들이 거의 없거든요. 뭐 맥스트나 혹은 뭐 자이언트 스텝 다 마찬가지고요. 뭐 그다음에 뭐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래도 좀 잘 나오는 편이기는 하죠. 뭐 어찌됐든 대부분의 이제 이 메타버스 쪽은 거의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개별주 섹터군 내에서 접근을 하실 때에는 특히나 이제 선별을 좀 잘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결론적으로 오늘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도 좋은 수급을 받아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실적 자체도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상승률을 어느 정도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최근 시장이 워낙에 이제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특히나 좀 잘 선별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기판 쪽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강조를 또 많이 드리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특히 많이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성장도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 반도체 쪽 말씀드릴 때 반도체 접근을 하실 거면 유리기판 보셔라라는 말을 또 많이 안내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이제 HBM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 역할들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을 나타내 줬었잖아요. 다만 범용 D램에 대한 우려감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HBM 관련된 종목군들 삼성전자 대비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현재 시장은 굉장히 이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 업황, 종목군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을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뭐 필옵틱스, 그 다음에 YC캠, 그 다음에 뭐 JNTC 이러한 종목군들 뭐 시장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리기판 쪽은 지금 어찌됐든 저가에서 계속해서 수급을 받아주고 있고 모양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은 전체적으로 좋지 않기는 하지만 유리기판 쪽은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화될 수가 있는 쪽이기 때문에 성장률에 대한 부분은 또 앞으로 꾸준하게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리기판은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시각은 계속해서 적용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차전지든 뭐 아니면은 뭐 친환경이든 결론적으로는 성장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시장이 굉장히 이제 또 지금 순환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또 오늘 조정이 나오다가 약간은 반등이 나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오늘 뭐 4시에 공방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또 이 순환이 빠른 장세에서 또 잘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또 같이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증권 시장 SKC, 태성 최근에 이렇게 강했던 종목들도 역시 유리기판 모멘텀 안고 있는데요. 유리기판 이슈 계속될 것이다. 추가 상승 여력, 필옵틱스 등을 중심으로 짚어주셨고요. 메타의 오라이언 수혜주, 뉴프렉스 실적이 나오고 있는 수혜주라는 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